그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은 제주국제대학교의 오창명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연단에 너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1시간 30분 되어 있고 발표하신 선생님 7분, 토론에 참여하시는 선생님 이제 8분이시라서 발표하신 7분 선생님은 오전에 인사를 드렸으니까 인사를 생략하고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강영봉 선생님부터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강영몽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김희정 장학관입니다.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배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양창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라도 말과 전라도 사람살이를 20년째 기록하고 있는 전라도닷컴의 황풍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발표한 주 내용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멸 위기, 절멸 위기 뭐 이렇게 까지 이제 쓰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존 혹은 보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 활성화시켜서 남겨야 될 텐데 하는 문제에 주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는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수자가 사용하는 언어 정도에 해당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발표, 대책, 또 최근에 와가지고 뭐 역시 우리말로 참 적당한 말 쓰기가 어려운데 부흥, 부활, 뭐 이게 재생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선 8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니까요. 바로 옆에 계신 강영봉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좋고요. 개인적인 코멘트도 좋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발표하신 선생님들을 일컬을 때는 000 선생님을 일컬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일단 이상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2007년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제주 민속문화의 해였는데 밖에서가 먼저 국립국어원하고 국립민속박물관하고 제주방언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선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국립방언연구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만 국립국어원하고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법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 고맙습니다. 살라방크 선생님께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표 중에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언어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스미트라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참여 유도 방법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물론 저희 생각으로는 강압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두 번째 그레노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청년과 노인과의 만남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어 부흥의 문제는 줄리아 살라방크 선생님께 하신 거죠. 살라방크 선생님 그 언어 부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스미트라 선생님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Sorry, can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이거 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통역이 돼요? 통역 안 돼요? Yes, I'm sorry, I didn't hear the first question. Please, can the translator please repeat the first question? 지금이야 통역이 들어간 거. Here or everywhere? 강구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 살라방크 선생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언어 부흥을 위해서는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언어 부흥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어 실력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 방법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수미트라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 참여 유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강압적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지 그 방법의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어요? Okay. Yes, with regard to developing fluent speakers, it is a problem for many languages around the world because when we teach languages like English, we have lots of materials, we have lots of online materials, we have dictionaries, all sorts of things. But for small languages, we often don't have many materials to teach the language. So, for example, my language, we have one dictionary which is not very good, and we don't have any teaching materials which go beyond beginner level. But we do have quite a few learners who want to progress. So what I think is a really good idea is one program which has been tried in several parts of the world called Mentoring or Master Apprentice Program. One of my PhD students is currently developing a program like that in the Ryukyuan Islands, which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she is actually doing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roject like Professor Suradicha has been doing she's both developing the program, she's taking part in the program, she's learning the language with her father and her relatives because she's from a Ryukyuan family, and she's also observing how the program develops and what the success rate is of the learners. Myself, I have learnt my heritage language. I haven't had any lessons, I have observed a few lessons, but mostly I have talked to people. I learnt it through documenting the language, through talking to older people, and also I have a language mentor myself. When I go to the island, I stay with my mentor, and we just only talk our language when we're together all the time. And it's really been so good for my development of the language. So I think for adult learners who, and as you know, I think young adult speakers is the most important stage in the
revitalization of a highly or a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because you don't have that key generation. And I think the best way to develop that is for the learners to talk to old people. And also it's good for the older people too, because often they don't have anybody to speak their language with anymore. And it helps them to maintain their fluency, and also it helps them to keep their brains going as well, to maintain their bilingual fluency. It's everybody wins by developing intergenerational contacts. Okay. Okay. The second question is how to encourage local people or younger generations. Okay, so I'll share my experience in Thailand and also in Japan. Okay, so what we do is I'll be talking about this in two situations. First is non-formal education and formal education. So in school, out of school. And I'll start with the non-formal education first, because that's how I started. So I wasn't working with school, but of course I asked for their participation. But we did all the activities out of school with a group of younger people and older generations. Oka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 would say is that you have to be creative, and then you have to have this engaging and fun learning activities between younger generations and the older generations. And so basically we don't really teach a language like grammar translation, that kind of pedagogy. So we make it more functional, and we make it fun by working, like we let the children choose what they want to learn, and then it's like learning by doing. For example, if they choose how to cook, like traditional dishes, so they would learn how to cook with the older people, and they use the language when they're learning how to cook. So we don't really teach a language in a way that you teach at school, where you just teach them or give them lectures, but this is like learning through actions, some meaningful kind of ways of learning a language. And so I would say that revitalization activities can be successful if it serves the modern needs of different age groups. For example, if you're working with younger generations, you have to understand their needs and their wants, and you have to understand and you have to respect that. For example, like the project that I do now, like my current project, which is not the one that I presented, and younger generations these days, they are more interested in social network, right? So actually, and my current project is still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o I went to them and asked them what they wanted to do. And then they said they wanted to take some beautiful pictures and creating short films. And what I did was, I tried to make a link between what they wanted to do and revitalization and documentation. So basically, we provide this, workshop we provide the workshops on visual anthropology. So pictures will not be just beautiful pictures. It will be pictures that reflect their ways of life. And also the short films is also about their ways of life. And doing that, they learn to know more about their own community. And we said that in order for this to go further, we're gonna have like this photo contest and short film contest. But the requirement is to have the language on the photo as a caption. And they're very interested. This group of people I work with, they don't know how to read and how to write their language. But of course, they speak it now because of the previous project. And so they have to learn how to type. Because there was a project initiated by the youth group, which was to read and to write the black Thai scripts. Mm-hmm. And it wasn't very working too well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write. And I mean, kids these days, they don't want to write and they want to type more. So we introduced a typing system. But of course, it's available online. And then, so that's what I meant when you have to understand the younger generation's needs and their lives. And otherwise, it wouldn't work, because if your activity is not functional or doesn't suit their needs, then they wouldn't be interested.
Okay, and the next one is for formal education. I have been trying for years to work with schools. It wasn't very successful because it depends on the many things like the international policy, national policy, or school policy, or more importantly, the school principals' attitudes and policy, whether or not he or she is interested in working on the local language. And fortunately, the present one, she's been like the school principal for a year, and she's very interested. And so that's when, just this past 2 months, I was able to work with the school. And what we are doing is that teaching the language, the local language in school, what we do pretty much is more about pedagogy. Like you have to revise your pedagogy. You don't do the lecture, audiolingual kind of approach anymore. It has to be more learner-focused. So we are introducing project-based learning, which is one of the pedagogy in language learning. And so basically, we are teaching the students, but students are the one who are doing the learning. So they have whatever they are teaching, for example, like local language or local histories, the students have to do the work by going into the communities and then talking to different generations and then gather the information and make up, their own project. So in conclusion, the formal education, it will be like pretty much the adjustment of the pedagogy, how you teach, how teachers teach. And for non-formal education, just make sure that the activities serve the needs of the younger generations. Thank you. 그 발표하신 7분 선생님들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 질문 기회는 이따가 혹시 시간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그 양창용 선생님께서 오늘 저녁에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창용 선생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밤에 약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살짝 먼저 이석해야 돼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오늘 세계학 그 언어학자 대회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그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제주학센터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주어를 하나 갖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제주어의 어떤 가치를 벌써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뭐 제주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제주어도 쓰였고, 그다음에 제주 방언이란 말도 쓰였고, 토착어란 말도 쓰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쓰였고요. 아마 이런 게 다 그래도 제주어의 어떤 나름대로의 색깔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름대로 그 제주어에 관심도 있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어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 언어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여기 아마 오신 분 중에 그레노블 교수님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아마 혹시나 방청객 계신 분도 아마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질문은요. 그레노블 교수님 앞에 묻고 싶은 거는 한 언어, 그 한 지역어든 아니면 어떤 그 방언이든 이런 것들이 언어학적으로 어떤 한 독립어로서의 가치가 언어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주어를 아마 언어학적으로 더 연구해 보면 보다 많은 가치가 언어학적인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레노블 선생님 질문한 거 이해하셨어요? 통역이 없어요? 또 통역도 없습니까? 통역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그럼 양창희 선생님 잠깐만요. 그레노블 선생님, 예, 해주십시오. 다시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Thank you. I think, yes, thank you.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it can have a very big effect on the society or the community when you study the language. It's starting to show it, or the dialect, it starts to show it respect, and people become engaged. It's something that different people can contribute to and help build something. So I find
a lot depends. When I go into a community, just the fact that as an American I show up and I'm interested already does something, and people get more excited about it. And once somebody starts working on it, people get more and more excited. So I find that sometimes young people start walking around with me because they get really interested in what the older people have to say. And the older people like to talk to young people. So it works together, and it can have a really big positive effect just working on it. Sometimes people don't even learn the language so much, but they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it, and they build a sense of community. So it can be very, very positive. Thank you. Thank you. 양창희 선생님 질문에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양창희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그레몰 교수님 앞에요. 제가 짤막하게 질문은요. 어떤 한 지역어든 한 방언이든 어떤 독립적인 언어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는 게 언어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Thank you. I'm not sure I understood the question with the translation. It's about just. Yes. Thank you. Now I understand. Thank you. It's a very complicated issue, and I think it's at the heart of a lot of the questions that we grapple with. Sometimes calling something a dialect can be damaging, or sometimes people think it doesn't count as much, and it can work both ways. So it can be demeaning and negative for the variety, that it's just a dialect, although nothing is just a dialect. It can also have what we call covert prestige. So you can use certain features to index a kind of identity and be special. So you can create, so if you want to say Jeju people are special and you speak in a certain way, then it sort of works both ways. I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linguists. We think everything has value and everything is important, and that diversity is important itself. But certainly when we talk about that, it can change things in society. So it works both ways. It's a very complicated thing. I like to think about building the positive so that people see the positive things they can do. And we do this in English too. We just take it for granted because so many people speak English, but we can index an insider code and certain parts of identity. Can I say something on that? Sure. Okay. Yeah, my language too, we've had to fight to have recognition of being a language, not just a bad way of speaking French. And in linguistics, really, the difference between language and dialect is really not clear. Some languages are mutually comprehensible, such as the Scandinavian languages. They're called different languages because they belong to different governments. And there's this saying about the language being a dialect with an army and a navy, etc. Okay, maybe, and that's a bit dangerous sometimes, because then sometimes governments think that if they recognize a language, then people want to be independent. So there's all sorts of political issues going on. But really, it's as Professor Grenoble says, it's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people's own sense of identity, to recognize the value, as you say, of having one's own way of speaking and feeling special about one's language.
그 런던 대학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김성호 선생님 잠깐 인사 좀 하시죠. 먼저. 네, 그래서 코멘트만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는 외국에서 오신 조명한 세 분 교수님과 우리 이상규 원장님을 전 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한국에 참 역량 있는 5분의 국내 학자들 그 발제와 각각 모든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세 분 외국인 교수님으로부터 참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국내에 저명한 이 방면의 학자들로부터도 많은 참 정보와 더불어서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7시 첫 비행기로 부산에서 왔습니다만은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 나름대로의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우리 국내 학자 중에서 특히 이번 학술 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김순자 선생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순자 선생님 그 발표에서 참 많은 그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주도가 참으로 다양한 그 정책을 범도민적으로 펼침으로써 우리 정말로 지역의 소멸이라는 것이 어디 제주어 하나뿐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소수 사용자 언어, 오늘 세 분이 외국인 교수가 발표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만은 세계 언어로 보면은 언어로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로 보면은 우리 지역의 존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라는 것이 큰 기폭제가 됐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양한 그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었고 또한 이와 같은 그 다양한 활동들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발표 중에서 제주어 연구자를 육성한다. 제주어 뉴스를 10분간 하고 있다. 1년의 예산인가 1년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총 예산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7억 6,300만 원이다. 이런 거. 자, 이래서 이런 것을 뜻깊게 받으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범도민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역의 육성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또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을 덧붙인다면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을 물론 각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시작한 입장이니까 제주도에서 먼저 이 지역의 보존 사업을 하는 선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에게 충고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와도 이제 제가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해서 제게는 질문이
안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몸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질문 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제주어 연구 아니면은 뭐 보존 활동 등을 위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예산이겠죠. 근데 예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제주어를 체록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한 16년, 17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연구자들이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늦깎이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 이후에 연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제 위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는 연구자 육성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우리 지역의 방언,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제주 방언을 좀 활성화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보고요. 전국의 지역 방언들이 아까 이제 뭐 선진 뭐 이런 성각 이런 표현했는데 전국에 이게 비단 언어라는 것은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서울대로의 서울말, 서울 문화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뭐 전라도, 충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주도는 좀 더 일찍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어방언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국립국어원이 아니면은 정부가 우리 지역어의 소중함을 알고 좀 연구자 육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좀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은 뭐 어떤 제안을 해주냐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방언하면 제가 언어 태도를 우리 제주도민들의 언어 태도를 이제 조사를 해서 최근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방언하면은요 그냥 저급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제주어에 대한 제주방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식 개선, 언어 인식 개선, 방언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행정이라든가 학계라든가 도민사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장학관으로 계시는데요. 그 제주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제주 방언 교육 정책도 입안하시고 제주 방언 교재도 발간하시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힘을 쓰고 계시는 고경수 선생님이 나와주셨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이 바쁘셔서 김희정 장학관님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장학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김희정 장학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제주어 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하는 말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의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존 정책과 부흥 노력 중에 우리 교육청이 제주어 교육에 큰 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어 교육과 좀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각계 각중에서 제주어 교육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경과가 우리 제주어 교육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인식의 변화라든가 제주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제주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아졌고 또한 전승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도 많이 나아졌다는 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연 지난 10여 년의 노력이 제주어 교육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내용 등의 질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제주어 교육과 지금의 제주어 교육이 방법이 내용이 과연 체계화가 되었고 과연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좀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어의 보존 전승을 위한 그 제주어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세들에게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의 책임은 우리 교육청의 큰 목 중 하나이나 우리 교육청이 제주어 교육을 전담해서 오롯이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즉 지자체라든가 학계, 연구집단,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제주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제주어 교육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제주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내년도부터는 좀 학교 맞춤형 제주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까지는 예산이 좀 풍족하지를 못했었는데 학교 기본 운영 경비에 모든 학교에 자율적으로 제주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어 교육이 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제주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또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제주어 드럼신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또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제주어 교육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제주어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표준화 작업, 체계화된 작업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학교의 제주어 교육이 학생들이 생활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어서 생활 언어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을은 제주어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해당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라든가 교원의 제주어 지도 역량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즉 교육과정을 개발한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그다음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어 교육은 계속 강조해 왔지만 우리가 이런 제주어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내용들을 지금까지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조금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어 교육과정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어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다뤄질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은 우리 교육청만의 몫은 아닙니다.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도 보면은 학계라든가 연구진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주어 교육과정도 하루빨리 우리 학계라든가 연구진 그리고 교육청 그다음에 또 지자체까지도 같이 빨리 모여서 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히 우리가 제주어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도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표기법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표기법 같은 경우도 여러 안들이 있기 때문에 하듯이 즉 이거는 교육과정도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제주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중요한 거는 교사의 지도 역량인데 교사의 지도 역량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교사 연수를 시키고 있지만은 그 교사 연수가 과연 체계적이냐 효과적이냐 저도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제주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의 젊은 교사들은 더더구나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타 지역 출신 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제주어 이 지도 역량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리고 이 교원 양성 과정인
대학에서도 사범대라든가 교육대학에서도 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제주어 교육, 제주어 보존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그간의 제주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뭐 제주학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강사요원을 먼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강사요원이 양성되어야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그 강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제주어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보겠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생활 언어로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제주어를 가르치지만 집에 가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자꾸 우리가 학생들을 노출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또 이벤트성 사업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이벤트성 사업이 될지라도 조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지자체에서 뭐 제주어 그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걸 강화하려면 유명한 아이돌 한 그룹 정도만 데려다가 제주어 관련된 뭐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그 찍고서 방송으로 띄운다. 아마 오늘 띄우면 내일 아침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는 거기에 나온 제주어는 다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조금 시대에 맞는 방법들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이정표 할 때 왜 거기에 중국어, 영어만 사용합니까? 제주어 병기해야죠. 행정명 적고 거기에 제주어도 병기해야 되겠고 정류장에서 안내 멘트도 제주어도 병행해서 멘트하고 그리고 버스 내부에서도 제주어로도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학생들의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자꾸 듣던 거는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 같은 경우도 꼭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가사가 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러한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간판 같은 경우도 돌출 간판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출 간판 교체하는 작업과 더불어 거기에다가 간판 교체할 때 제주어로 이렇게 바꿔라는 거를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제주어 사용 환경에 노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주어 교육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갖고서 좀 체계화된 제주어 교육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좀 그 지자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영국의 우리 교육청이 좀 하루빨리 모여서 과연 제주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제대로 된 제주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를 것 다 고라불전하면 시간이 없은디 우선 김순자 선생님 김정 선생님 질문은 잠시 답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이십니다. 제주어 교육 정책을 주로 이제 입안하실 텐데요. 선생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상임위원회 그 서관이 이제 제주어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제주어에 대해서 이제 남달리 좀 의회에서 이제 많은 열정을 갖고 우리 지사님 그리고 이제 교육관님한테 많이 좀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처럼 이렇게 아주 이제 유명하신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제주어가 앞으로 상당히 좀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방언이라는 아까 이제 표현을 우리 이상규 전 원장님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제주에 우리 그 국립 뭡니까 이제 방언 연구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립을 해야 되겠다. 저 역시 상당히 같이 이제 공감을 합니다. 예.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이제 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이제 표준어 우선 정책을 하면서 어떤 중앙에서 온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산물이 아닌가 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역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고유어, 토착어 보다도 이제 좋은 언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꼭 방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느끼기에 좀 뭐라고 그래야지 변두리어 뭐 이렇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제주에서 우리 뭐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 방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제주어 그 육성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우리 제주어를 이제 제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제주 랭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제주도에 살면서 참 이 행복하다는 걸 좀 느끼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언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진짜 행복하게 좀 느낍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주도를 이 제주어로 이렇게 옷을 입힌다라면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제주만이 색깔을 갖출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에서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제주어라는 아주 큰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슬픔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주된 이유가 과거에 뭐 표준어 우선 정책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또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제주가 이제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1,4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관광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류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주어가 점점점 이렇게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유 판세도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되냐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자긍심, 제주어에 대한 사랑, 제주어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우리 도민들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당당하게 관광객이 왔을 때 당당하게 제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옆에 이제 그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면 될 걸. 관광객 오면은 우리가 이제 요자 먼저 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학교 다니다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연찮게 어쩌다가 이제 요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자를 쓰게 되면 상당히 얘기한 사람도 상당히 좀 무한해지고 좀 약간 좀 느끼해지고 좀 그러면서 또 옆에서는 또 이제 한강물에 곰밥 먹은 소리 하냐고 좀 그렇게 야단치기도 했던 그만큼 제주어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랄까 자부심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저급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제 제주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엄마들조차 이제 제주어를 쓰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어에 대한 어떤 우리 도민들이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우열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표준어로 이렇게 구사해야만이 어떤 도시 사람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배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깔끔한 그런 게 이렇게 내포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주어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마솥에 그 누룽지 같은 어떤 구수함, 정겨움 이런 게 이제 그 내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 제주어가 이렇게 사라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10대 사용 안 하죠. 20대 사용 안 하죠. 30대 사용 안 하죠. 40대 사용합니까? 안 하죠. 50대 일부 사용합니다. 60대도 좀 50대보다 많이 사용해도 좀 사용하죠. 요즘 경로당에 제가 이제 경로당에 이제 의원이라서 자주 가보는데요. 경로당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요자를 써요. 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이제 70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지금 같은 이 제주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다라면 지금같이 흘러갔을 때 20년 후에 과연 제주어가 어떻게 될까? 충분히 예측 가능이 되죠. 따라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역시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제주어에 대한 어떤 노출된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 중간에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게 이제 다시 재생하는데 상당히 좀 그래도 수월한데 근데 어렸을 때조차 이제 전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주 출신이라고 하면서 정작 이제 그럼 제주말 해보라 하면은 전혀 우리 애들은 못하고 있죠. 저는 단언컨대 우리 지사의 의지라든가 우리 장학관님이 와 계시지만은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라면 충분히 제주어는 살릴 수가 있다. 예. 제주 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뭡니까 가르칠 어떤 이 사람들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교육 당국에서 이제 의지만 있다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문법적인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얘기가 돼야 되겠다. 재미있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표기법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가 이제 토착어의 해인데 이 토착어의 해라고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착어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점점점 이 토착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의미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모든 그 문화가 내재가 되어 있고 지역이 이 문화가 이제 그 안에 다 이제 정체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제주어가 이제 사라진다라면 제주의 문화, 제주의 정신, 제주의 역사, 제주인의 삶, 제주인의 정신 모든 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라든가 교육당국에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어떤 특단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교육당국도 그렇고 상당히 미온적이다라는 점에서 참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좀 들으면서 지역어 그러니까 지역어 이제 국립연구원이라는 이런 것이 탄생이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보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어 국립연구원이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기왕이면 제주에서 설립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아까도 이제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간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어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자막으로 이제 표준어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어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5개 광고 그 조례안을 제가 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좀 개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어의 어떤 도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도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